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현재 알머스 에이핀즈 채널에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감동받을 준비를 하세요. 커리너가 직장에 전화를 걸어 금요일에 휴가를 낸 목요일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대형 은행의 부국장인 드미트리 사브로프, 디미니 세버러프는 승진을 했고 멋진 축하를 원했습니다. 사장이 올 것이다. 다름 아닌 회사이사인 버딤 올리고빗이었다. 드미트리는 매일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주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는 이해했다. 사흘 전, 그녀는 최고의 재료를 찾기 위해 슈퍼마켓과 델리를 뒤지고 메뉴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실행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전날 그는 새벽 2시까지 고기를 재우고 전체 요리를 준비하고 야채를 정밀하게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고 방을 정리하고 심지어 양파를 자르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책임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금요일에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아파트는 빛나고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났고 마침내 그녀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새 남색 드레스를 입고 흠잡을 데 없는 머리와 은은한 화장을 한 날씬한 30살의 여성이 있었다. 디미니는 일찍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고 좋아 보이는군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것은 밋밋한 칭찬과 다름없었다. 버딤을 위해 와인을 과용하지 마십시오. 그는 브랜디를 선호합니다. 5시에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미니의 동료와 아내입니다. 카리나는 미소로 그들을 환영하고 꽃과 선물을 받고 남편이 이미 술을 서빙하고 있는 거실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6시가 되자 집은 가득 찼습니다. 15명이 웃고 안경을 부딪히며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간식을 바꾸고 접시를 바꾸고 잔을 채우는 등 참석한 사람들과 우아한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미트리가 5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빅보스 버딤 올리고빗이 거시타이니 늦었습니다. 거의 8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당당한 중년 남성이 똑같이 우아한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딤 올리고빗이. 여기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커리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그녀에게 고급 브랜디 한 병을 건네며 대답했다. 당신은 카리나이군요. 드미트리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인 엘레나 미하일로브나에게 소개했고 몇 초 만에 그 부부는 파티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디미니의 동료들은 서둘러 그들에게 소파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했고 디미니는 음료와 간식을 친절하게 제공했습니다. 밤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토스트가 이어졌고 요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커리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뜨거운 요리를 제공하고 더러운 접시를 치웠습니다. 나는 모두를 만족시키기로 결심하고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축하 행사 그리고 브랜디 몇 잔가 끝난 후 드미트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쉽게 웃었습니다. 그때 카리나는 간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엌으로 달려가 또 다른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연어 카나페가 담긴 쟁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드미트리가 우연히 들어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려. 그는 투덜거리며 카운터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밖에서 다 먹었고 당신은 여기. 더 준비 중이에요. 자기야.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1분 안에 준비될 거예요. 잠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흉내를 냈다. 버딤 올리고빗이가 거기 있는데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움직여. 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드미트리는 몇 초간 머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떠나기 전에 문을 쾅 닫았습니다. 2분 후,
그녀는 새로운 진미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감탄사로 승인했으며 버딤조차도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커리너. 당신의 남편은 운이 좋습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요리 중 하나의 요리법을 물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만끽할 시간은 없었다. 카리나. 이제 음식을 더 먹자. 방 반대편에서 드미트리가 소리쳤다. 메인 요리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그는 주장했다. 그곳에서 그가 구운 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뒤에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븐에서 틀을 꺼냈을 때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고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드미트리는 흐트러진 옷을 입고 넥타이를 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참을성 없이 물었다. 그녀는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반찬을 건네며 물었다. 5분. 지금 장난하시나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드미트리, 사흘 동안은 혼자서 다 했어요.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그는 손으로 공기를 가르며 브랜디를 쏟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 서둘러라. 몇 분 후 커리너가 육즙이 풍부한 고기, 감자 오그라탕, 구운 야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훌륭해요. 첫 번째 물린 후 버딤을 칭찬했습니다. 드미트리, 당신 집에 보석이 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커리너는 부엌의 주인입니다. 특히 그녀가 헌신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친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빈 접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와 커피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뜨거운 음식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디민니의 동료 중 한 명인 스테니슬라브가 일어서서 여주인에게 건배를 했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카리나는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뭘 먹나요? 버딤이 입술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티라미수와 신선한 과일이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주세요. 감독이 물었다. 아내는 동의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커리너가 막 냉장고에서 티라미수를 꺼내고 있을 때 디민니가 다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간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강제로 문을 열며 요구했다.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드미트리 그녀가 설명했다. 모두들 충분히 먹었습니다. 바딤이 물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불평도 없이 다시 봉사하러 돌아섰습니다. 결국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발을 가볍게 흔들면서 치즈 트레이를 고집했습니다. 카리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디저트 후에는 치즈 트레이를 만들게요. 이제 티라미수를 꺼내고 커피를 준비해야 해요. 아니, 치즈는 이제 됐어.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바보인가요? 날카로운 음색에 카리나는 몸을 떨었다. 디마,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러나 화를 내고 술에 취한 드미트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디마, 나 놔줘.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뭐 하세요?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손님들은 놀라서 조용해졌다. 내 아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드미트리는 흐릿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무거워졌습니다. 카리나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디마, 놔주세요. 디저트는 제가 먹을게요. 무슨 디저트?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딤 올리고비시가 치즈를 요청했습니다. 글쎄요. 굳이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감독은 소파 위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누그러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드미트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카리나,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귀머거리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해? 간식을 더 가져와. 남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리나는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다. 감독은 잔을 옆으로 치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단 3마디만 말했다. 당신은 해고야. 드미트리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카리나의 손목을 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딤 올레고비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감독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어디서나 여성을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이렇게 대한다면 동료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드미트리는 벽 아래로 미끄러져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 붉어지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모션 그는 말을 더듬었다. 잊어버려 무미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시간인 것 같아요. 엘렌 미하일로브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는 커리너를 지나가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호스트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어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리나에게 고맙다고 중얼거리고 아직 땅바닥에 누워있는 드미트리 주위를 걸었다. 15분 만에 집은 텅 비었습니다. 카리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반쯤 찬잔과 손대지 않은 접시, 그리고 여전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리나, 마침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혼 생활 5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는 비판,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시, 항상 무시된 욕구 등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드미트리가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내 잘못이야. 간식을 좀 더 빨리 줬더라면. 카리나가 손을 들고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드미트리. 그건 내 잘못이야. 그리고 그래, 끝났어. 그는 몸을 돌려 침실로 갔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꺼내 필수품을 체계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세요? 그는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떠난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존경심이 필요했다고 그녀는 반박했다. 5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는 디민니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위해서야. 어떻게 할지 나중에 결정할게. 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카리나, 제발. 나 취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물러섰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이것이 바로 당신이고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닫고 그를 복도로 밀어냈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코트를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는 떠나면서 말했다. 내 변호사와 얘기해보세요. 문이 닫혀 그의 변명이 끊어졌다. 복도에서는 침묵. 카리나는 묘한 가벼움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3년 후, 커리너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문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우아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테이블로 갔다. 안녕하세요. 커리너 앤드리이브너 버딤 올리고빗이 거스틴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버딤 올리고빗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앉아주세요.
그 앞에 감독이 앉았다. 부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회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방금 마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뻐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훌륭해요. 카리나는 수첩을 그에게로 돌렸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디민니와의 이혼은 신속하고 큰 합병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버딤 올리고비시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 그녀를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감독님은 그녀의 요리 솜씨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대처하는 모습에 감탄하셨다는 것이다. 기업 이벤트 관리자에 대한 공석이 있었고 버딤 올리고비시는 커리너가 그 역할에 완벽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조직, 계획 및 의사소통에 타고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그는 관리자에서 회사의 이미지와 모든 주요 행사를 책임지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하면서 버딤 올리고비시를 칭찬했습니다. 의회는 감동받을 것입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감독에게 물었다. 엘레나 미카일로브나와 나는 희년에 당신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사실 당신의 동반자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렉세이 카리나의 표정이 밝아졌다. 우리는 함께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축가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의도. 버딤 올리고비시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쩌면 카리나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들은 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드미트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혼 후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버딤 올리고비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직업을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작은 지방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결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감은 못 느꼈는데 그냥. 제때에 그녀를 해로운 유대로부터 해방시켜준 운명에 대한 말없는 감사입니다. 컵 속의 커피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그 대화의 무게는 여전히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시나요? 버딤 올리고비시는 깊고 거의 반사적인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직함, 모든 보너스, 모든 승진은 집에 돌아왔을 때 존경받지 못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카리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의 스푼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세 단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은 향수와 만족감이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당신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가 해낸 최고의 인적 자원 거래입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순간의 심각성을 없애는 가벼운 소리였다. 그는 버딤 올리고비시와 함께 카페 문까지 가서 굳건한 악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오자 커리너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둘러 걷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지붕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태양. 인생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존경심과 존엄성, 그리고 각 선택이 그녀를 자신에게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에 돌아온 안나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한결같고 다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카리나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숄에 쌓인 채 현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디 몰리고비시가 오늘 나에게 왔습니다. 벌렉세이가 다가가자 그는 허리에 팔을 얹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선택에 대해, 세 단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렉세이는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 공기는 정원에 꽃향기를 실었고 테이블 위의 촛불 불빛은 약속처럼 깜빡거렸다. 결정이 어떻게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굳건하게 그녀의 손가락과 얽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세 단어 그는 음절 하나하나에 무게를 두듯 반복했습니다. 카리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세이가 갑자기 엄숙하게 한쪽 무릎을 꿇는 방식에 대해 그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 안에는 미래만큼 작은 것이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쉰 목소리였다. 당신이 완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 곁에서 구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파트너로서. 예고도 없이 뜨겁고 빠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카리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치유된 상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 어쩌면이라는 그림자 없이 그녀의 모든 것을 본 남자였다는 것. 네, 그는 대답했고 그 한 음절에는 우주가 그에게 준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